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지난 겨울 어느 깊은 밤, 저는 자고도 자지 못한 채 천장을 1시간 동안 바라보다가 인생이라는 긴 밤이 어떤 순간 사람의 목을 조여오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한 번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새벽 3시에 의식이라는 이름의 긴 끈이 한순간 풀어지면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지 죽어가는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겪은 것은 평범한 불면이 아니었으며 그날 제가 거실 바닥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40해 가까이 건강검진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 하나로 매년 권고되는 검진을 미루었고 몸이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삼키는 것으로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60을 넘어서도 저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몸을 다루었습니다. 술 한 잔을 마시고 깊이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리라는 믿음이 저를 지탱했고 그 믿음이 그대로 깨진 것은 70이 가까워진 어느 겨울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 겨울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리고 식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은 평소보다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깊이 잠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줄기의 흑색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는 제가 숨을 쉬는 줄을 천천히 졸라매고 있었습니다. 먼저 온 것은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분명히 아무 냄새도 없는 잠속인데 콧등의 안쪽에서 쇠붙이가 녹슨 듯한 거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올라온 직후 저는 온몸의 근육이 한꺼번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몸 위에 투명한 시트를 덮어 누르듯 사지의 자유마저 한꺼번에 묶여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고 눈을 뜨려고 했으나 눈꺼풀이 무거운 쇳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한 두려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잠식하기 직전에 잠깐 동안 남길 수 있는 짧은 문턱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문턱에 들어서자 저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나온 반평생의 풍경이었습니다. 강변의 모래 언덕 위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였고 아버지의 연장을 처음 들던 새벽 작업장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신혼 초에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던 강변의 풍경도 보였고 큰아들을 처음 안았던 날의 작은 손바닥 감촉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어느새 우리가 잊고 사는 오래된 문장처럼 제 의식 위에 길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 저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자신의 목소리였고 그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몸은 제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른팔은 반쯤 들어올리다 무너졌고 왼발은 이불 밖으로 나온 채 바닥을 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불 위에 엎어진 채 다시 숨이 멈출 것 같은 순간을 겪었습니다. 거실 바닥까지 기어간 것은 거의 1시간이 되어서였고 그 1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거실 한쪽의 전화기를 손끝으로 겨우 집어들었을 때 제 손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그 떨어진 전화기 옆에 다시 엎어진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는 마룻바닥 위에서 차가운 통증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거실 바닥의 차가움이 제 볼과 가슴에 깊이 배어 있었고 환기팬의 작은 불빛이 천장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끝에서 저는 어젯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그것은 뇌혈관의 작은 경련이 의식을 잠깐 가로막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영상의학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제자리에서 잠시 멈추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뇌에 작은 혈관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은 큰일이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 그 통증이 정말 응급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소리로 도착하는지를 자각했습니다. 그 뒤 저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무서운 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본인 역시 몇 해 전 겨울에 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새벽에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러 일어나다가 손가락 끝이 저리며 옷을 입지 못했고 그 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부정맥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약을 복용하며 안정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의 6072 밤마다 이렇게 조용한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집 박 어르신의 경우는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여름밤 냉방을 너무 세게 틀고 자다가 새벽 3시에 가슴 한복판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그 통증은 10분쯤 이어졌고 그 10분 동안 박 어르신은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셨고 병원 침대에서야 본인이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달 병원에 다니시며 약을 챙겨 드시고 강변 산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셋째 이웃 정재형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재형은 어느 봄밤 자다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 느낌으로 깨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듯한 무거움이었고 그 무거움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제 가슴의 공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정재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천장의 그림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그 뒤로 몇 달간 같은 일을 반복했으며 결국 병원에서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재형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코호흡 보조기를 쓰고 잠자리에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서 윤 어르신은 아주 다른 이유로 그 밤을 겪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68회에 본인의 어머니를 밤사이 잃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잠자던 자리에서 아무 소리 없이 하늘로 떠나셨고 아침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윤 어르신은 한동안 잠을 자지 못하셨고 그 잠을 자지 못하는 밤마다 제 자신의 가슴 위에서 누군가가 가만히 앉아있는 듯한 감각을 반복해서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들을 한 가닥씩 모아서 제 자신의 새벽 사건 위에 다시 한번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건들이 우리 6070의 밤에 어떤 무게로 앉아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의 건강이라는 주제를 낮에 병원이나 운동 시간의 이야기에서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주제의 진짜 무게는 항상 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의식이 스스로를 내려놓는 자리이자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약국에서 오래 일하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는 조금씩 혈압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것을 큰 병이라 여기지 않으셨고 매일 새벽 산책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그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잠자리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족이 부르셨을 때 그분은 이미 하늘로 떠나 계셨습니다. 그분의 부검 결과에는 대동맥의 파열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밤사이 조용히 자라난 마지막 한 줄의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의 부고를 들은 자리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서 저는 우리의 6070에게 찾아오는 밤의 손님들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손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저를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저는 그 자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조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점검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몸이 보내는 징후들을 낮 동안 무시합니다. 어깨가 자주 뻣뻣하다고 느끼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분이 적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그것이 위장의 문제라고 여기고 넘어가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의 무게는 밤에 한 번에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 김 어르신은 지난 여름 등산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드시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숨을 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으로 깨어나셨고 그 느낌이 10분쯤 이어진 뒤 가슴 한복판에 쇠붙이를 올려놓은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통증은 어깨와 턱까지 번졌고 그 통증의 자리에서 김 어르신은 본인 스스로 병원에 갈 힘조차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응급시술을 통해 생명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김 어르신은 그날 밤 본인이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지를 물으셨고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사람의 생명이 무엇으로 끊어지는지를 새삼 자각했습니다. 끊어지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밤에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찾아오는 짧지만 무서운 형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서 물을 마시러 가다가 한쪽 팔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으로 몸이 굳어버리며 시작됩니다. 그 느낌이 10분 이내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느낌의 자리에는 다음번에는 영구한 마비로 남을 수 있다는 무게가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10분 이내에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 뒤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과 함께 우리 6070의 밤에 자주 앉는 또 다른 손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 중 무호흡입니다. 수면 중 무호흡은 보통 잠이 깊어질수록 코와 목의 공기 통로가 좁아지며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춘 숨은 밤 동안 몇 번씩 반복되며
우리 몸에 산소의 부족을 조금씩 쌓아놓습니다. 그리하여 낮 동안의 피로와 두통이 더 무겁게 짊어지고 일어나게 되며 몇 해를 이어지면 고혈압과 당뇨, 심지어 심장마비의 자리까지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이 무서운 밤의 손님들을 다시 한번 위로 올려놓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밤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손님들이고 그 손님들의 위력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한 줄기씩 그물을 짜듯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의 끝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짧은 문턱이 열리고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분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함께 새벽 산책을 하던 김형의 이야기입니다. 김형은 평소 술을 즐기시지 않는 분이었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강변을 걸으셨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김형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며 길가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즉시 119에 전화하셨고 김형은 병원에서 저혈당 응급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김형은 평소보다 늦은 저녁을 드시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형은 그 뒤로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간식을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그 습관 덕분에 그 이후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옛 친구를 잃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고 매일 새벽 산책을 다니셨습니다. 어느 겨울밤 그 친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새벽에 일어나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족이 부르셨을 때 그분은 이미 하늘로 떠나 계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새벽 산책을 함께하던 분의 부고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왜 그날 밤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는지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밤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문턱이 열릴 때 우리 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려 합니다. 그것은 한쪽 팔다리의 저림일 수도 있고 가슴 한복판의 통증일 수도 있고 코끝에 거친 냄새일 수도 있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무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은 보통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알림을 우리가 깨어있는 자리에서 미리 들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을 미리 들어두기 위한 첫 번째 자리로 저는 우리 자신의 평소 상태를 들여다보기를 권합니다. 평소 숨을 쉴 때 왼쪽 가슴 한쪽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자리표를 미리 읽어야 합니다. 평소 아침에 일어날 때 한쪽 발바닥이 조금 더 저린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자리표를 미리 읽어야 합니다. 평소 밤에 이불 속에 누워있을 때 어깨뼈의 안쪽으로 둔한 통증이 이어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자리표를 미리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잠을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고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자리표를 미리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표를 미리 읽은 뒤에 가까운 병원에서 우리 자신의 기본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혈관과 심장, 폐의 상태를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으며 밤에 무서운 손님들이 우리 집 문 앞에 언제쯤 와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알림이 실제로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실 바닥에서 다시 살아난 자리에서 정한 몇 가지 작은 행동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한 노인이 자기 자신의 새벽 사건에서 배운 작은 행동의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첫째, 평소보다 숨이 무거워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이 10분 이상 이어진다면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평소 잠을 자는 동안 숨이 불편하거나 코를 심하게 고는 일이 이어진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평소 가슴 한복판의 통증이 어깨나 턱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병원에 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넷째, 평소 몸의 한쪽으로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느낌이 잠에서 깬 뒤에도 이어진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뇌의 영상을 점검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그 자리에서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평소 잠을 자는 자리에서 자주 깨거나 자주 뒤척이거나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부정맥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같은 자리에서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5가지 행동에 한 가지 작은 행동을 더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간식을 챙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간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벽에 깨어났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다 또렷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작은 행동에 한 가지를 더한 6가지 행동을 거실 바닥에서 다시 살아난 자리에서 정했고 매일 밤의 작은 의식으로 정착시키면서 저는 밤에 무서운 손님들을 조금 더 가깝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자리에서 저는 우리 6070의 밤이 단순히 잠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한 줄씩 점검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밤에 무서운 손님들을 혼자 맞닥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 자신의 밤에 가족이 함께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보다 안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6070의 밤에 함께 머물 가족들에게도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밤에 잠들기 전 가족이 함께 잠들기 전 간단한 인사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족의 몸이 오늘 하루 동안 어떠했는지를 잠시 들여다볼 수 있으며 가족의 밤에 어떤 무게가 얹혀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탁은 밤에 잠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다음날 아침에 가족에게 가볍게 털어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털어놓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족의 몸이 무엇을 보내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으며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거실 바닥에서 천장의 환기팬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난 자리 이후에 매일 밤 집안에 작은 LED 조명을 하나 켜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깨어나야 할 때 천장의 그림자를 보다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은 조치였고 그 조명의 자리에서 저는 오늘 밤도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자리에서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집 거실로 걸어나오는 가족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 위에서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안전한 밤을 건넜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인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6070의 밤에 앉은 그림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 자신의 밤을 보다 환하게 비추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의 6072보다 오래, 보다 환하게 밤을 건너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6070의 밤을 보다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